비밀이야. 키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키토쌤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3월 새학기 시즌을 맞이해서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그림 읽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실증을 느끼지 않고 재미있게 부담스럽지 않게 밀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그리는 방법에도 팁이 조금 있거든요. 오늘 그거 한번 설명하면서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림 일기는 초등 저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 중에 하나이고, 나머지 고학년 친구들은 그림 일기 말고 이제 그냥 일기를 쓰죠. 근데 이제 초등 입학해서 주로 3학년까지 하는 경우는 잘 못 받고 1, 2학년 안에서 거의 마무리를 짓는데, 학교마다 이건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어느 때 하더라도 한해는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노트를 한 권 구입을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기보다 형식에 맞게 조금 다르잖아요. 유치원에서도 요즘은 입학 전에 7세 때 그림 일기를 연습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틀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6세 친구들까지는 사실 아직은 좀 먼 얘기라서 그냥 좀 상관없는 내용이겠지만, 학교를 들어가기 예비 초등이나 지금 현재 다닐 친구들에게는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그림 일기는 하루 일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를 넘겨보면 여기 오늘 일과 자기가 쓴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날짜를 기록하고 날씨.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그림 일기를 그릴 때는 친구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림에 맞는 내용을 쓰는 친구들이 있고, 그건 그림이 아무래도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겠죠. 아니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글 내용을 쓰는 걸 좀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해요. 반면 많은 경우는 글을 먼저 오늘의 한 일, 재밌는 에피소드를 적고 그림을 그려넣는 걸 두려워하거나 좀 어려워서 귀찮아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두면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밀리고 쌓이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로 와서 서로 힘들어하는데, 부모님과 오늘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 일기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의 내용이 되겠죠. 하루 일과 중에서 많은 부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쓰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선정할 때 이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타이틀만 뽑아야 되는데, 그걸 아이들한테 글 쓰는 방법까지 지금 제가 알려준다기보다 그냥 아이들이 쓴 글에서 어떤 부분을 여기에 좀 포인트로 그려주면 좋을지 제가 그림 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팁을 드리는 거니까, 일기를 간단하게 초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써보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리는 팁을 알려드리는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 날짜부터 오늘 2019년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3월 3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 날씨는 근데 요즘에 이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있는 날이 너무 많아서 이제 먼지 캐릭터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흐리지만은 않은데, 여기 흐린 날, 오늘 미세먼지가 최고로 심한 날인 것 같아요. 1일서부터. 그래서 오늘 일어난 시간은 제가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아침 9시 20분 늦잠 잤어요. 이렇게 적고, 진짜 이 잠드는 시간 직전에 이걸 작성한다기보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부터 일기 쓰기 전에 재밌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왼손으로 쓰면 더 초등 글씨 같아지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싫으다.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방도 치워야 되고 밀린 숙제도 해야 된다. 마무리가 잘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의 일기가 보면 대부분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 거를 느려서 그냥 내용 없애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아이들이 재미있는 글밥이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은 사실 모르겠어요. 아이들마다 너무 다른 톤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맞게 작성한 글은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림 일기를 할 때 친구들이 그리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기는 한데 아이들이 이 내용과 상관없이 갑자기 미세먼지가 싫어서 내가 오늘 싫었던 기분을 적었는데 여기 그림으로 올라가면은 갑자기 엉뚱한 걸 그리게 돼요. 오늘 했던 다른 일을 그린다거나. 그래서 항상 짚어줄 때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이걸 전부를 그리려고 하면 안 되고 뭘 그려야 되는지 포인트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 글을 가리고도 느껴지도록 뭐가 싫었구나, 뭐가 오늘 귀찮았구나 하는 것들이 감정이 느껴지도록 그려야 되니까 전체를 구성한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림 일기는 아니에요. 포인트를 뽑아서 어떤 걸 살려서 그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들의 글을 엄마가 한번 이제 도움을 줄 때 혼자 알아서 스스로 잘하는 친구는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으냐면 여기서 사실 그림 안에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실외인지 실내인지 구분을 해서 두 가지 중에 어떤 장소를 선택할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오늘 이 친구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방도 치워야 되고 밀린 숙제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방이라는 장소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실외가 아니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릴 공간의 장소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쵸? 여기서 엄마들이 글을 읽다 보면은 놀이공원에 갔다, 오늘 잠실 롯데월드를 갔는데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잠실 롯데월드라는 공간이 또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지만 어쨌든 한정적인 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놀이공원이라는 장소가 생기면서 너가 탔던 기구 중에 제일 재밌었던 기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림이 달라지는데 그 놀이공원 안에 있는 모든 그려주기에는 종이도 좁고 그릴 것들이 너무 많죠. 내가 오늘 하나 재밌었던 것도 그 놀이기구를 전체 그린다고 생각하면 작아지기 시작해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고 있는 감정, 재밌었던 그 감정을 그려주는 게 간단하고 더 쉽게 끝날 수도 있고, 그게 집 앞에 공원을 갔을 때도 똑같아요. 그 넓은 공원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공원 안에서 내가 하던 액션이 더 중요하겠죠. 내가 뛰어놀았던지 앉아서 친구들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흙놀이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 포인트를 잡는 게 우선이니까 그걸 그리기에 앞서서 먼저 뽑아내야 할 부분이 장소예요. 오늘의 사실 주제는 내가 나머지 불편했던 점이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미세먼지잖아요. 여기 시작 부분에 나오는. 근데 이 미세먼지는 형태가 없어서 그릴 때 되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이라는 구조는 밖이 아닌 안을 그려야 하는데 미세먼지라는 건 내가 밖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미세먼지를 표현하려면 밖이 돼야 되는데 그럼 혼선이 와요. 그래서 헷갈리다 보면 엉뚱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방 안에서는 어떤 날씨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창문이 필요하잖아요. 그제 창밖의 풍경을, 그러니까 날씨를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팁이 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전체 하늘 배경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강박을 버리고 방 안에서 창 하나만 생기면 이 미세먼지가 가득했던 날씨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여기 두 번째 뽑아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밀린 숙제를 해야 되고 방도 치워야 되니까 어지러진 방 모습에 나머지 것들 내가 내 방의 진짜 모습 보면 책도 제대로 꽂지 않고 가방도 던져놓고 옷도 던져놓고 그런 모습을 다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또 너무 힘든데, 일단 이 장소만 정해지고 주인공인 내가 들어가야겠죠. 내가 없는 모습도 사실은 괜찮지만 밀린 숙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도 치워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숙제를 하려면 가구도 필요하고, 아니면 책상이 가구가 되겠죠. 여기 연필, 지우개 이런 도구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짧은 한 문장이지만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지금 된 것 같아요. 저학년 친구들의 그림에서 사람이
주인공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꼭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림을 그려도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게만 그려준다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너무 사람 그리라 그래서 사람이 자신 없는데 자리도 작고 그릴 것도 많고 하다 보면은 막 이런 사람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다 이런 사람만 5명, 우리 가족 5명이면 이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땅땅땅땅땅 서 있고 너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재미없고 내용과 맞지 않고 표현이 덜 된 그림 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림 일기를 그릴 때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부담을 벗겨주세요. 사람이 들어가도 이런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표정이 잘 보이게 얼굴 표정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우리 막 표정 그리기 배웠었잖아요. 그럼 그거 많이 참고해서 그려주는 것도 그림 일기에서는 훌륭한 팁이 돼요. 오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오늘 제가 방을 하나 그릴 건데요. 창문이 있다 그랬으니까 뭐 순서는 상관없이 그려도 좋은데 창문 잠근 버튼도 그려주고 창은 벽에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책상도 놔야 되고 방 공간이 벽과 바닥으로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상에서 조금 내려와서 종이 굽어졌다. 제가 반대로 와서 종이에 밀렸네요. 그럼 여기 선 하나로 기저선 하나로 바닥과 벽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럼 벽에 있는 거 저는 뭐 이런 거 작은 디테일들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벽에 창문만 있으면 대부분 근처나 아래쪽에 돼지 콧구멍이 있죠. 콘센트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게 벽이라는 공간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작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 선을 기준으로 이곳은 바닥이 되고 그럼 바닥에 놓을 물건은 여기가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벽에 걸어줄 물건은 이쪽이 또 중심이 돼서 그릴 수 있는 장소를 먼저 그렸어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보면 줌인해서 내 방 중에 책상이 놓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린 거지 또 이걸 그리다 보면은 방 전체를 그려야 한다고 옆에다 예시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방을 전체를 그리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작은 종이 안에. 그래서 방 문도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창문도 하나 그리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곳에 뭐 책상도 하나 두고 뭐 여기다 또 침대도 두고 근데 오늘 이 침대에 관련된 어지러진 내용을 그리는 거에 뭐 포함이 되면 좋지만 이걸 다 그리려면 사이즈가 작아져서 그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디테일은 떨어지고 그릴 것 많고 색칠할 것도 늘어나고 귀찮고 이게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림 일기는 줌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 앞으로 확 당겨서 내가 그려야 할 부분만 그리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그 다음은 그 부분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큼직큼직하게 꽉꽉 차게 그리면 돼요. 사람도 작고 방도 작고 창문도 다 보이게 그려야 되고 문도 그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종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 그림이 돼서 뭔가를 표현하기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작아지게 되면 표현할 부분들이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디테일이 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대충 그리게 되고 하여튼 꼬리를 물고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결국은 여기가 성의 없는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잘 그리면 잘 색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고 근데 내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고 진짜 귀찮아서 그린 그림은 색칠도 대충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너무 잘 그리는 친구들이나 못 그리는 친구들 다 떠나서 아이들의 전체적인 심리가 그래요. 사람이 좀 잘하면 더 잘해서 완성을 제대로 해보고 싶지만 내 마음에 이게 지금 들지 않는데 색칠 다시 잘해서 내가 이거 꼭 다시 완성 잘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 건 사실 성인도 힘든데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그려줘야 되는지 포인트 뽑는 연습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여기에 크게 눈에 확 띄게 필요한 부분만 그릴 수 있는 거 그거 계속 인지하면서 계속 이어서 그려볼게요. 가구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침대, 뭐 책상, 여기 의자, 스탠드, 뭐 옷걸이, 옷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가구는 밀린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책상을 하나 그려야겠죠. 여기다 그냥 바닥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책상 다리를 못 그려요. 그리고 책상 다리가 요만해지기 시작하죠.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만 부족한 거지 종이가 컸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종이를 꼭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잘라서 여기는 이 부분에 다리가 있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이 책상이 어질러진 표현하는 거 막 치워야 할 것들 정리하지 않는데 책상 그것만 해도 충분히 청소해야 될 것들이 있는 치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이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질러 있는 방 전체를 그리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의 욕심을 덜어내고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저도 그리다 보면 작게 그리는 거 익숙하지 않은 사실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게 그리면 좀 답답해서 좀 간단하게 그리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직 쓰는 이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작게 그리는 건 잘 그리는 표현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격이 그래서 미니멈 이렇게 작게 그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둬도 되는데 못 그려서 자신이 없어서 작게 그리는 친구들도 많은 경우가 못 그려도 되니까 크게 그리라고 그래서 많이 알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되지. 이렇게 남아있는 옆에들도 좀 이렇게 맛있게 그리고 사실 이 선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지금 길어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밴드가 얹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책 옆에 썼지만 이렇게 보면 책상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있어요. 내 가구랑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한다면 실력 좀 이렇게 관찰력도 부족하고 그리는 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은 실제 가구를 보고 똑같이 잡는다는 걸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일기를 그릴 때 어느 정도 보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보면서 그리는 게 좋은데 아닌 건 좀 간단 명료하게 크게 그려주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준 다음 의자도 반듯하게 있는 것보다 여기부터 그리겠다. 의자 좀 큰데. 나 기울기 틀렸어.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이 의자가 투명 의자면 사실 바닥선이 보이는 게 맞지만 이게 만약에 색이 컬러가 불투명한 가구라면 사실 이 겹쳐지는 부분은 지워주는 게 맞겠죠. 저는 사실 다 그리고 나서 기저선을 그리기는 하는데 점프해 가면서 그 어렵거든요. 일단은 공간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가방 걸어두면 그럼 여기도 지워주고 이게 사실 벗겨진 거 그리는데 그거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그냥 가방 대충 걸려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위에도 바닥에 그러면 던져져 있는 신발 주머니 이렇게 그려서 그림 정도 캐릭터 넣어주고 이렇게만 해도 제자리에 그럼 여기 고리를 하나 그려줘야겠네. 신발 주머니 거는 곳은 여기인데 이렇게 놓아준다든지 그리고 여기도 펜 하나 올려줄까요? 우리가 치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연필 그린 거 왜 어렵냐. 하여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그려도 충분히 이 내용 짧은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사람을 꼭 집어 넣어 준다면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해도 충분한 친구들이 있고
뭐 사람까지 더 넣어서 그림을 조금 더 묘사할 부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아무래도 표정이 들어가면 생동감이 있어지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을 넣고 싶은 친구는 여기서 좀 더해서 넣어주세요. 최소 한 명,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지만 내가 하는 내용에 맞는 모션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넣어주는 거는 그림에서는 재미죠. 그래서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까지 너무 어려운 친구는 여기까지 표현을 하고 뭐 여기서 시계 정도는 벽에 표현할 수 있죠. 시간도 그래서 이 정도 그려주고 저녁 시간이 되겠죠. 뭐 이렇게 시계 하나 그려준 다음에 또 벽에 뭐 걸 수 있는 게 있나? 잘 없죠. 뭐 여기까지만 해도 벽에 표현할 수 있는 거 충분히 다 표현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람을 그리는데 자리가 없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겹쳐서 그리는 걸 두려워해서 그런데 사실 여기 책상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의 위치가 중요해요. 얼굴 어디서 시작할까 하는데 그냥 남는 자리에 뭐 이곳이 돼도 돼요. 이거 지우고 서 있으면 얘가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얼굴을 그리는데 얼굴 그릴 때 작게 시도하지 마세요. 크게.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얼굴이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서 갑자기 사람이 미니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말고 표정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항상 크게 그려준 다음에 우리 얼굴 표정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 응용해서 지금은 상황이 슬프고 괴롭고 하기 싫어 하는 순간이에요. 그거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눈썹도 슬픈 눈썹을 하고 코는 여기서 연결해서 이게 S자 방향이고 여기 달았으면 E자 방향이겠죠. 그래서 그 표정을 그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썹만으로도 지금의 상황이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숙제를 쳐다보고 있거나 치워야 될 곳이 있는 책상 위를 바라보고 입술은 싫어하는 감정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제가 그려주면 나머지 몸을 그리는데 여기서 동작까지 그리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친구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얼굴에 표정이 들어가서 그냥 충분히 표현이 되는데 지금 저는 동작까지 조금 넣어 볼게요. 맙소사. 그냥 하기 싫어서 머리에 손 올리고 있는. 그다음에 진짜 하기 싫다 하는 손 넘어가 있는 거 손가락 더 그리지 않을게요. 허리. 그럼 여기 사실 책상 뒤로 여기 다리 이렇게 그려서 발끝 정도 여기 보이겠죠. 그 다음에 몸은 얘 투명 인간이 아니니까 여기 지우고 가려서 다시 좀 사라진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만 사람 넣어도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해결이 되죠.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지워주세요. 설명하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하니까 자꾸 말을 먼저 했다가 그렸다가 이러니까 헷갈리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 옷 라인 이거 그려주면 목의 라인 그려주고 반팔 티셔츠인지 뭐 여기까지 오는 옷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럼 얘 여기 지금 손에 다시 그려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그리면 오늘 그림 일기는 완성. 그러니까 동화책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투파 그림을 보면은 그 글 속에 포함된 내용을 전부 표현하지 않아요. 그 저 배경이 되는 공간이 있고 그 글 속에서 제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거나 재미있는 상황, 중요한 상황 하나를 짚어서 주민해서 그리지 전부를 그려서 뭐가 포인트가 되는지 알 수 있게 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화책을 한 장면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한 팁을 오늘 알려준 거니까 그 중에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첫 번째가 장소 선정,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래서 날씨가 여기는 지금 그림 속에서 포함됐기 때문에 이 날씨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실내에서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알려주려면 밖이 보일 수 있는 창을 하나 내서
여기를 이제 바깥 날씨를 뭐 비가 오면 비 떨어지는 거, 날이 좋으면 해를 그려주고, 그리고 아니면 밤이면 뭐 달을 그린다든지. 네, 미세먼지 가득한 날은 뿌옇게 회색 잿빛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만 하나 정해서 칠해주면 좋겠죠? 뭐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되는 하기 싫었던 나의 오늘 감정에 대해서 필요하는데, 이걸 그리려면 필요한 도구들이 뭐 가구도 필요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책상에 우리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놓여지는 스탠드, 그리고 뭐 거의 당연히 책상에 있으면 의자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씩 고민해서 더 그리고 더 그리다 보면은 이 작은 칸을 채우는 게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뭘 그려야 되는지 장소 하나만 정해줘도 반 정도는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건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 일기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숙제예요. 그래서 이걸 좀 엄마가 처음엔 옆에서 너무 힘들어한다면 잘 유도를 해서 글을 같이 이제 지금 저랑 함께 뭐 내용 이거는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글 속에서 공간은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아이들이 대부분 내가 오늘 한 일과 중에서 뭐 집에서 가지고 놀았으면 집 안이 실내가 되고, 엄마랑 함께 마트를 갔으면 마트도 실내가 되고, 가는 길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움직이는 동선 안에서는 또 실외가 되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나눠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은 글 속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아이에게 크게 그리는 연습, 그리고 사람을 그리는 건 동작보다 중요한 건 표정. 얼굴 안에서 지금의 상황을 담을 수 있게 그리는 거. 지금 여기서 사실 속상한 표정 말고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그림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잘 그렸어요. 그리고 주인공 하나 그려야지, 너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어, 너가 있어야지 해서 사람을 그리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 연하게 그려볼게요. 그냥 기분 안 좋은데 눈은 웃고 있고 해피 스마일. 이것도 노력한 거예요. 원래 입술을 이렇게 그렸어야 됐는데 나중에 기분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표정에서 그림하고 너무 밸런스가 다르게 언밸런스하게 막 그려버리면 이게 또 너무 잘 그리는데 재뿌리는 그림이 돼버리니까, 그거 그러니까 표정, 그냥 뭐 공간,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의 표정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그거만 지켜주면 그림 일기는 정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숙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엄마와 함께 학교 가기 전이나 초반에는 당연히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이겠죠. 그런 기간 동안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지 연습한 다음에 우리 숙제 밀리지 않는 그림 일기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끼토쌤은 응원할게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끼토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유익한 컨텐츠로 만날게요. 안녕. 기밀이야. 끼토.